네, 김경엽 의원입니다. 우선 PPT 한번 좀 보실까요? 최근에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된 이후에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된 보도들인데요. 부동산 세제입니다, 주로. 저런 지금 뉴스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공시가격 산정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의 신청이나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들이 충분히 활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하나씩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전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게 3월 16일자 경제지 사설 내용인데요. 나와 있죠. 이 공시가격이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금년에 얼마 정도 오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19%입니다. 예. 아니, 공시가 현실화율 현실화율은 2%포인트 올랐습니다. 1.2% 올랐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이 69%에서 올해 이제 70.2%로 약 한 1.2%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 아닙니까? 예, 8년에서 15년. 예, 15년까지 예. 계속돼서 이걸 현실화를 점차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장기 계획 속에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마치 공시가격에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9%에서 70.2%로 1.2%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엔 지금 이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려서 전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좀 막기 위해서 작년에 지금 우리 지방세법 개정에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액이 오히려 좀 줄었지요. 예, 특례세를 적용했습니다. 예, 특례세를 적용을 해서 예. 이 6억 원 이하 1주택자 보유자가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92.1%. 예, 아까 말씀 92%. 예, 전 국민의. 예. 우리 부처는 99.8%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럴 정도로 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92.1%는 오히려 재산세 부담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늘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한 표를 보면은 가격대별 재산세 변동 추정 예시 국토부 발표인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이제 2억 7,200만 원에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3억 1,300만 원으로 오른 경우인데요. 재산세는 48만 원에서 오히려 41만 원으로 저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 4억 2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역시 재산세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6억 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는 저렇게 해서 재산세가 오히려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마치 이게 전 국민이 이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보도를 한번 보면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시가 인상한 보유세 변화. 그래갖고 보유기간은 만 5년, 기준 1주택자 만 59세 이하 기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그런데 이제 1주택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는 연령별로 20에서 40%가 세액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20에서 50%에 또 추가 세액 공제가 돼서 최대 80%까지 지금 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여기에는 지금 59세 이하라고 해놓고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보유세 폭탄에 은퇴 노인들을 한숨만 쉰다. 그래갖고 은퇴 노인들을 이 기준에다 적용을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든 게 여기 한번 보시면은 강남 레미안 저기 하나 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제 이것의 실질적인 가격의 상승 요인이 21억에서 21.5억에서 33.5억으로 약 12억 원의 부동산 이익이 생겼는데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보유세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했냐? 그러니까 기준은 59세 이하라고 해놓고 은퇴 노인들의 한숨만, 그러니까 은퇴 노인들이 이런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가짜 뉴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실까요? 이거는 지금 야당발 보도 자료인데요. 부족한 세수를 기업과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로 바꿨다. 이런 내용인데 한국 법인세 비중이 미국 독일의 3배. 미국 독일의 3배입니까? 법인세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재산세 OECD 2배 수준. 법인세도 1.5배. 지금 기사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다.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보유세 국제에 거기에 들어가는 세목들이 차이가 있다 이런 저희가 그때마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재산세도 그렇고 이 법인세도 그렇고 계속 이런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대응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이건 보도가 안 됩니다. 안 나옵니다. 아예. 그래서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게 사실인 것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 그때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그 해명 자료를 내는데 예. 보도가 안 돼요. 실제로 이게 전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전형적으로 OECD 통계를 지금 왜곡 조작한 거거든요. 법인세 비중 가지고 한번 여기 보세요. OECD 평균에서 국민 총소득에서 지금 우리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냐 하면은 증권거래세나 농어촌 특별세 이런 증권거래 예. 두 배다, 세 배다.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왜곡된 가짜 뉴스,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게 부동산 정책을 지금 뒤흔들고 실질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서 이 모든 지금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원인입니다. 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이 부동산 잡을 수 없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국제 비교할 때는 저희가 또 기준이 다르고 적절한 동일한 기준 가지고 비교해야 된다는 저희가 더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한 번 보도자료 한 번 냈으니까 대응했다가 아니라 한 번 계속 좀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보도들이 지금 정말로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오보나 가짜뉴스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지금 조작해서 내보내는 예, 마무리해 주시죠.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